이지혁 손에 힘이 풀리던 그 찰나 지은호 휴대폰 화면엔 기록실 침입이라는 문장과 이상철 이름이 박힌 서류가 동시에 떠 있었는데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같은 시간에 터뜨린 폭탄이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선배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본인 귀에도 너무 낯설었어요. 사람이 진짜로 무너지면요. 자기 목소리도 남의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수빈은 거의 울부짖듯이 오빠, 오빠를 반복하고 있었고 이상철은 의사를 부르려고 뛰다가 발이 꼬여서 벽을 짚었는데요. 그 벽을 짚는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손이 미끄러지듯 내려가더라고요. 이상철은 지금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같이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의사가 들어오고 보호자분들 비켜주세요라는 말이 또 칼처럼 꽂혔는데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보호자가 보호를 못하면 그 단어 자체가 죄책감이 되니까요. 수빈은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도 안 비키려고 했어요. 울면서 매달렸는데 그게 떼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서 있어야 오빠가 숨을 쉴 것 같아서였거든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붙잡으면 돌아올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수빈이 딱 그 착각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정신이 없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한 가지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숨을 몰아쉬며 말하던 소리요. 기록실에 침입이 있었어요.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고성이를 떠올렸고 동시에 민구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동시에 영나가 보낸 문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이상철 이름이 있어. 그 한 줄이 지은호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는데요. 그 울림이 마치 너희는 이미 끝났어라는 선고 같았어요.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스스로한테 속삭였죠. 아니야, 아직 끝 아니야, 선배가.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만약 끝이면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이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복도는 두 개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하나는 병실 앞, 사람 목숨이 걸린 전쟁터고요. 다른 하나는 기록실 쪽, 사람 인생이 걸린 전쟁터였어요. 근데 더 잔인한 건요. 이 두 전쟁터가 서로를 계속 방해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이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가 되는 순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의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상철은 이미 뭐든 하겠다라는 말을 3번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다물어요. 왜냐면 뭐든이란 말이요. 오늘만큼은 진짜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상철은 그 사실이 무서워서 자기 입을 자기가 막았습니다. 한우진은 그 와중에도 지은호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한 발만 움직여도 같이 움직였어요. 이게 보호처럼 보이는데 지은호 입장에서는 감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시선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우진이 옆에 없으면 더 무서워요. 고성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지은호는 지금 싫지만 필요해라는 감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제일 지옥이에요. 미워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박성재는 복도 끝에서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수빈한테 다가가면 더 큰 상처 줄 것 같아서 못 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죄책감이 너무 커서 못 가는 거였어요. 죄책감이 큰 사람은요.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죄가 확정될까봐 더 도망칩니다. 박성재는 그 도망을 배려라고 포장하고 있었고요. 그때 병원 보안팀이 기록실 쪽으로 우르르 뛰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CCTV 확보했어요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직원 출입 카드 기록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들이 지은호에겐 전부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제 누가 누군지 다 까발려지겠구나. 근데 지은호는 동시에 또 다른 공포를 느꼈어요. 까발려지기 전에 누가 먼저 증거를 없애버리면 고성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그 증거를 든 사람부터 흔들어버리는 사람. 한우진이 지은호 팔을 살짝 잡습니다. 아주 약하게요. 근데 그 약함이 더 무서웠어요. 강하게 잡으면 놓으라고. 소리라도 칠 수 있는데 이렇게 약하게 잡으면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소리도 못 치거든요. 한우진이 낮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
지은호가 숨을 들이켜며 말해요. 왜요? 나 여기 있어야. 한우진이 끊습니다. 너 여기서 무너지면 이지혁은 진짜로 끝까지 버티려고 할 거야.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맞아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무너지는 걸 보면 자기가 더 무거운 선택을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우진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틀리지 않은 말이 상대 입에서 나오면요. 그게 더 싫습니다. 내 마음을 들킨 느낌이니까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선배는요? 내가 없으면. 한우진이 지은호를 똑바로 봅니다. 내가 있어도 없어도 이지혁은 자기 방식대로 결론 낼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너부터 살아. 너부터 살아라는 말이요. 지은호한테는 위로가 아니라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내가 살아야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선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로 굳어져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나 혼자 살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한우진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은요. 죄책감인지 질투인지 섞여 있어서 더 지저분해요. 한우진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나랑 같이 살아. 나 혼자 두지 말고. 지은호가 숨이 멎습니다. 이 말은 고백처럼 들리는데 동시에 감금 선언처럼 들려요. 지은호는 대답을 못하고 그때 의사가 밖으로 나옵니다. 의사 얼굴이 심각합니다. 심정지가 왔었고요. 일단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위험해요. 다시 돌아왔다는 말에 수빈이 무너져 울고 이상철은 무릎이 풀릴 뻔하다가 버팁니다. 지은호는 안도감이 오려다가 앞으로가 더 위험이라는 말에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사람은요, 안도감이 생기려는 순간에 다시 공포가 오면 더 망가집니다. 잠깐 숨 쉬었다가 또 물에 잠기는 느낌이거든요. 의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환자분이 체력 소모가 큽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또 올 수 있어요. 보호자분들 정말 조용히. 그때 이상철이 묻습니다. 이식 가능성은 없습니까? 의사가 한숨을 쉽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고 매칭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기록 관리가 엄격해서. 기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지은호 심장이 또 내려앉습니다. 바로 그 기록실에 침입이 있었잖아요. 의사도 그걸 들었는지 얼굴이 더 굳어지며 말해요. 그리고 오늘 기록실 문제 때문에 전체 시스템 점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절차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상철 눈빛이 확 바뀝니다. 늦어진다는 말이요. 지금 이상철에게는 죽는다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상철은 본능적으로 장수를 떠올립니다. 오늘 밤 일시 연결된 사람. 그 생각이 이상철을 더 위험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날 밤 병원은 겉으로는 조용했는데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숨죽이고 보안팀은 직원들 출입 기록을 확인하느라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그 사이에서 고성이는 눈에 안 보이는데도 존재감이 계속 느껴졌어요. 마치 공기 속에 독이 퍼진 느낌. 지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았는데요.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속 뛰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는데 영나가 보낸 사진이 또 떠요. 이상철 이름이 박힌 서류 사진. 글씨가 선명할수록 더 무섭습니다. 희미하면 아닐 수도 있어라고 도망칠 수 있는데 선명하면 도망칠 구멍이 없거든요. 그때 영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은호가 받자마자 낮게 말합니다. 영나야, 너 지금 어디야? 영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언니 나 집에 있어. 근데 엄마가. 영나가 말을 못 잇습니다. 그 엄마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기만 해도 죄인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서류 그거 뭐야? 사진만 봐선. 영나가 울먹입니다. 나도 몰라. 근데 금고에 그게 여러 장 있었어. 하나는 친자 확인 같은 말이 적혀 있었고 하나는 각서였고.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각서? 영나가 흐느낍니다. 언니 거기 엄마 서명도 있었어. 그리고 아빠 서명도 있었어.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아빠, 박진석 회장님? 영나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 못하는 게요, 맞다는 뜻이잖아요. 지은호가 손을 꽉 쥡니다. 영나야, 너 그 서류 지금 갖고 있어? 영나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일부는 내가 들고 나왔어. 근데 무서워서 숨겼어. 지은호가 급하게 말합니다. 어디다 숨겼는데? 영나가 말합니다. 내 방 침대 밑.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에 고성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입을 막는 돈이기도 해. 지은호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영나가 그 서류를 갖고 있는 순간 영나는 입이 됩니다. 고성이는 그 입을 가만두지 않을 사람이죠. 지은호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영나야, 그거 너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영나가 울먹입니다. 언니, 나 무서워. 엄마가 나한테 또 전화했어. 나보고 서류 사진 더 보내라고. 지은호가 숨이 턱 막힙니다. 너 엄마한테 사진 보냈어? 영나가 흐느낍니다. 조금 그냥 엄마가 나밖에 없다고 해서. 이 순간 지은호는 영나를 탓하고 싶지만 탓할 수가 없었어요. 영나도 피해자거든요. 너밖에 없어라는 말에 평생 길들여진 애가 영나입니다.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족쇄인데 영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배웠고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영나야, 지금은 너밖에 없다는 말 믿지 마. 그 말은 너를 쓰겠다는 말이야. 영나가 울먹입니다. 그럼 언니는 날 버릴 거야? 지은호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영나에게 버린다는 단어가 얼마나 큰 공포인지 알잖아요. 지은호도 버려져 봤으니까요. 지은호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엄마 말 듣는 게 아니라 숨는 거야. 그리고 누구에게든 혼자 안 가는 거야. 영나가 훌쩍이며 말합니다. 언니 나나 어디로 가? 지은호가 한우진을 바라봅니다. 한우진은 지은호가 전화를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싫지만 지금은 한우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지은호를 망가뜨려요. 필요한 사람이 싫은 방식으로 도와주는 사람일 때 마음이 더 찢어지거든요. 지은호가 영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 보내줄게. 너 안전한 데로 가.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엄마가 알면.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해요. 알아도 돼. 이제는 엄마가 아는 걸 무서워하지 말자. 이 말이요, 지은호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은호 손은 계속 떨렸어요. 무서움은 단숨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전화를 끊자마자 한우진이 말합니다. 그 서류 가져와야 해. 지은호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거 당신이 가져오면 그건 또 당신 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우진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내 손이든 내 손이든 고성의 손에 들어가면 끝이야.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당신도 끝이에요. 당신도 통제하는 사람이고 당신도 자기 목적이 있잖아요. 한우진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지은호가 자기 본질을 찌른 거죠. 한우진이 낮게 말합니다. 내 목적. 그래. 있어. 너. 지은호가 숨이 멎습니다. 한우진이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너를 망가뜨리는 거면 나도 결국 고성이랑 똑같아지겠지. 나 그건 싫어.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우진이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진짜로 약속 같은 거랍니다. 좋아. 내가 서류를 내 손에 쥐지 않게 하자.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그럼. 한우진이 말합니다. 법무팀이 아니라 공증. 그리고 제3자. 병원 감사팀이랑 경찰. 지은호가 눈을 크게 뜹니다. 경찰이라는 단어를 한우진 입에서 들을 줄 몰랐어요. 한우진 같은 사람은 보통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라 경찰을 피하는 쪽이거든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신 너도 약속해. 영나 내가 직접 데려온다. 혼자 움직이지 말고. 지은호가 말합니다. 나 혼자 움직여야 할 때도 있어요.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어. 이제 없어.
지은호는 미치겠는데요.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어서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대신 영나 다치면 난 당신 절대 안 봐요. 한우진이 잠깐 웃습니다. 그 말 협박인 거 알아? 지은호가 싸늘하게 말합니다. 협박 맞아요. 나도 이제 배우는 중이니까. 이 순간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은호가 협박이라는 언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은호는 원래 협박 같은 건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그 언어를 배워버리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원하던 변화죠. 이 사실이 지은호를 더 싫게 만들어요. 한편 기록실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장까지 나와서 보안팀을 닥달하고 감사팀이 출입 기록을 뒤지고 CCTV 화면을 돌려보는데요. 거기서 나온 장면이 너무 애매했어요. 얼굴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모자, 마스크, 의료 가운. 딱 병원 직원처럼 보이게 꾸며서 들어갔더라고요. 문제는 병원 직원이면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자가 아니라 내부자처럼 위장할 줄 아는 외부자였습니다. 보안팀이 말합니다. 출입 카드는 간호사 한 명 카드가 도난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 간호사 지금 어디 있어요? 보안팀이 말합니다. 근무 중입니다. 근데 본인 카드가 없어진 걸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는 말이요,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판에서는요, 몰랐다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몰랐다는 건 누군가가 너무 자연스럽게 가까이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기록실에서 사라진 파일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라진 게 너무 많으면 혼란이고요. 감사팀 직원이 말합니다. 일단 26년 전 입양 관련 박스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요, 복도 전체를 얼게 만들었습니다. 26년. 또 26년. 누가 봐도 그걸 노린 거죠. 그 소식이 병실 쪽으로도 퍼지면서 이상철은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이상철은 지금 두 개의 칼에 찔려 있어요. 하나는 이지혁병, 다른 하나는 26년 전 죄. 둘 다 피가 나는데 피를 막을 손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빈은 오빠 옆에서 거의 잠든 듯 앉아 있었는데요. 잠든 게 아니라 기절에 가까웠습니다. 울다가 더 울 힘도 없어져서 그냥 눈이 풀린 채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은호에게는 너무 잔인했어요. 수빈은 아직 어리고 아직 사랑을 믿고 싶은 애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랑이 전부 협박이 되어버린 공간에 던져져 있어요. 박성재는 수빈을 보고 결국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수빈아, 나 여기 있어. 수빈이 고개를 들지도 않습니다. 있든지 말든지. 그 말이요, 수빈이 박성재에게 준 가장 잔인한 벌입니다. 너는 존재해도 의미 없어라는 말이니까요. 박성재는 그 말에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비겁하게도 그 상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요. 사람은 자기 상처를 견디기 힘들면 다른 데에 화를 냅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은호야, 아니 유라야. 너 도대체 뭐야? 지은호가 숨을 들이킵니다. 이 질문이요, 정체를 묻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누구를 믿어야 하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박성재는 지금 믿을 대상을 잃었거든요. 수빈이 자기를 밀어냈고 이지혁은 쓰러졌고 가족은 무너지고, 그러니 박성재는 지은호에게라도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자기 머리가 정리될 것 같아서요. 지은호가 낮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박성재가 울컥합니다. 모른다고? 너 지금까지. 지은호가 끊습니다. 나도 오늘 알았어요. 나도 오늘 내 인생이 내게 아닌 걸 알았어요. 박성재는 그 말에 멈칫합니다. 그 순간 박성재는 깨달아요. 지은호도 피해자입니다. 근데 박성재는 피해자를 보호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피가 흐르면 남의 피를 못 봅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럼 고성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 우리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 말 쉽죠? 박성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말한 거죠. 말이라도 해야 자기가 조금 덜 죄인이 되는 느낌이니까요. 그때 이상철 휴대폰이 울립니다.
장수입니다. 이상철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받습니다. 안 받으면 그 선을 넘겠다고 결심한 자기 자신이 무너질까 봐요. 받는 순간 이미 넘어버렸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요. 이상철이 낮게 말합니다. 형님. 장수가 말합니다. 일시. 늦지 마. 그리고 혼자. 이상철이 숨을 삼킵니다. 형님 지금 상황이. 장수가 끊습니다. 상황?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아들 살릴 거면 내가 움직여. 안 움직일 거면 그냥 울어. 그냥 울어라는 말이요. 잔인하죠. 근데 이상철은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우는 사람으로 남는다. 이상철은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요, 무력한 아버지로 기억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상철은 결국 말합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이상철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떨림은요, 공포와 결심이 같이 섞인 떨림이에요. 이상철은 이제 진짜로 선을 넘으려 합니다. 그걸 지은호가 눈치챕니다. 왜냐면 이상철 얼굴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결심한 사람 얼굴에는요, 이상한 평온이 옵니다. 그 평온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은호가 이상철에게 다가가 낮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상철이 눈을 피합니다. 그냥 잠깐.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님 거짓말하면 선배가 제일 싫어해요. 이 말이 이상철 가슴을 찌릅니다. 맞아요. 이지혁은 거짓말을 싫어하죠. 근데 이상철은 지금 그 거짓말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철이 낮게 말합니다. 지은호야 나는 아버지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아버지야라는 말이요. 지금은 명분이 아니라 면죄부처럼 들리거든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이 선 넘으면 선배는 살아도 아버님을 못 봐요. 이상철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이상철은 지역의 얼굴을 떠올려요. 아들이 살아도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공포. 그런데 이상철은 그 공포를 넘습니다. 왜냐면 더 큰 공포가 있거든요. 아들이 죽는 공포. 이상철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미워해도 될 사람만 있으면. 이 말이 지은호 심장을 찢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구나 싶어서요. 바로 그때 박진석이 다시 병원에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권력은요, 소리 없이 길을 열게 만들거든요. 박진석은 복도를 한번 훑고 이상철을 봅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이미 말합니다. 너 어디 가려고 하지? 박진석이 낮게 부릅니다. 이상철. 이상철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너 지금 또 선 넘을 생각하지? 이상철이 목이 꽉 막힙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웃지도 않고 말합니다. 내일 9시 DNA. 그 전에 움직이면 너네 가족 내가 정리한다고 했지. 이상철은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예라고 대답할 뻔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라고 하면 이상철은 정말로 박진석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철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상철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잃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을 지키려면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지옥입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제 아들. 박진석이 끊습니다. 내 아들? 나도 알아. 근데 내 아들 살리겠다고 내가 만든 룰을 내가 깨면 그때부터는 나도 룰 안 지켜. 박진석이 한 발 다가옵니다. 너 장수랑 통화했지? 이상철 얼굴이 확 하얘집니다. 지은호는 그걸 보고 확신합니다. 아버님 진짜 뭔가 하려는 거구나.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늘 마지막에 선택하더라. 가족 위해서라며 결국 더 큰 죄를 선택해. 이 말이요. 박진석이 남을 훈계할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들리는데 웃긴 건 박진석도 똑같은 선택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박진석은 가족 위해서라며 수많은 사람을 정리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나처럼 되지 마가 아니라 나처럼 되면 내가 널 밟겠다에 가깝습니다.
한우진이 박진석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지혁이. 박진석이 한우진을 쳐다봅니다. 중요하지. 피가 걸렸거든. 피라는 단어가요, 지은호 귀에 꽂힙니다. 피, 혈통, DNA. 그 단어들이 지은호를 숨막히게 해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유라. 지은호가 몸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은호는 난 이제 도망 못 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내일 9시. 너도 와.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왜요?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확인해야지. 내가 누구인지. 이 문장이요, 지은호에게는 인정해줄 게가 아니라 재단해버릴 게로 들립니다. 누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이 숫자와 서류로 바뀌잖아요. 지은호가 겨우 말합니다. 전 사람인데요.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사람. 우리 집에서 사람은 증명된 사람만 사람이다. 지은호는 순간 속이 뒤집힙니다. 하지만 반박할 힘이 없어요. 지은호는 지금 이 세계에서 너무 작거든요. 박진석이 돌아서려는 순간 보안팀이 달려와 말합니다. 회장님 기록실 CCTV에 익숙한 실루엣이 하나 보입니다. 박진석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누구? 보안팀이 머뭇거리다 말해요. 민구로 보입니다. 고성의 씨 측근. 그 순간 공기가 확 바뀝니다. 고성이가 진짜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근데 동시에 너무 깔끔해서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고성이는 보통 증거를 남기지 않거든요. 고성이가 민구를 직접 보내면 민구가 얼굴을 이렇게 남길 리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민구가 일부러 얼굴을 남겼거나 누군가가 민구처럼 보이게 조작했거나 둘 다 지옥이죠.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엄마가. 박진석이 한우진을 바라봅니다.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적이다. 이 말에 한우진이 숨이 턱 막힙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적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순간 한우진은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우진은 사실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를 막겠다고요. 문제는 한우진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막을지입니다. 한우진이 배운 방식은 늘 칼 같은 방식이라서요. 박진석은 보안팀에게 말합니다. 민구 잡아. 그리고 고성의 연락망 전부 끊어. 보안팀이 머뭇거립니다. 회장님 그건.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이 한 문장이요,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사실 내가 다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무서워집니다. 고성이도 무섭지만 박진석은 더 큰 괴물일 수도 있어요. 고성이는 감정으로 사람을 흔들지만 박진석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날 밤 1시. 이상철은 결국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근데 이걸 박성재가 봅니다. 박성재는 원래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박성재는 지금 뭔가라도 해야 자기 죄책감이 덜할 것 같아요. 수빈한테 버림받은 느낌, 오빠를 지키지 못한 느낌, 지은호를 의심한 느낌. 그 모든 죄책감이 박성재를 움직입니다. 박성재는 이상철을 따라갑니다. 이상철은 장수가 말한 장소로 갑니다. 거기는 병원 근처 오래된 빌딩 지하 주차장이었는데요. 사람 없고 어둡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곳 느낌이 딱 났습니다. 이상철은 그 앞에서 잠깐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쉬어요. 들어가면 돌아오기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때 장수가 나타납니다. 왔냐?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님 사람은? 장수가 말합니다. 안에 있어. 장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데요. 그 안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서운 얼굴. 눈빛이 차갑고 말투가 단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불법을 가장 합법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장 남자가 말합니다. 이상철 씨. 이상철이 멈칫합니다. 제가 누군지. 정장 남자가 웃습니다. 장수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아드님이 급하다고. 이상철이 숨을 삼키며 말해요.
방법 있습니까? 정작 남자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용이.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얼마든. 장수가 옆에서 고개를 젓습니다. 야, 그 말 함부로 하지 마. 여기선 진짜로 내 영혼까지 판다. 이상철은 이미 영혼이 반쯤 팔린 상태였어요. 아들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와버렸으니까요. 정작 남자가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협조입니다. 병원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빠르게 돌아가게 돕는 정도죠. 이 말이요, 너무 교묘합니다. 불법을 돕는 정도로 포장합니다. 이상철은 그 말이 싫은데 동시에 귀가 솔깃해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죠. 정작 남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최근에 기록실 문제가 터졌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내부 감사가 들어오면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상철 얼굴이 굳습니다. 그럼 안 됩니까? 정작 남자가 말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위험 부담이 커졌죠. 위험 부담이 커지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 또 비용. 이상철은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얼마? 정작 남자가 웃습니다. 2억. 이상철이 숨이 멎습니다. 2억. 고성이가 요구한 2억과 같은 숫자. 이게 너무 우연 같아서 오히려 소름 돋습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2억 어디에? 정작 남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입을 막는 돈이기도 하고 문을 여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 지은호가 들었던 고성의 말이랑 너무 닮았죠. 이상철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 판은 하나로 연결돼 있구나. 장수가 이상철을 보며 말합니다. 아, 너 지금 알았냐? 세상은 원래 한 줄로 이어져 있어. 돈줄 따라가면 다 만난다. 이상철은 토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박성재가 숨어 있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박성재는 충격을 받아서 눈이 흔들립니다. 아버님이 이런 일을? 박성재는 이상철을 존경하진 않았어도 적어도 정직한 아버지라고는 생각했거든요. 그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박성재는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실수합니다. 발을 헛디뎌서 소리가 나요. 정작 남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누구죠? 장수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야, 이상철. 너 혼자 오랬는데 뭐냐? 이상철이 얼굴이 하얘집니다. 저기. 박성재가 도망치려다가 정작 남자가 손짓하자 누군가가 길을 막습니다. 정작 남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상철 씨. 입이 하나 더 생겼네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상철은 진짜로 끝을 봅니다. 입을 막는 돈. 그 입이 박성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철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정작 남자가 웃습니다. 방금 봤잖아요. 그럼 압니다. 장수가 이상철에게 낮게 말합니다. 야, 너 큰일 났다. 이제 너는 돈만 내면 끝이 아니다. 이상철은 숨이 막혀서 잠깐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아들 살리려다가 또 다른 애를 죽이게 생겼다. 이 생각이 이상철을 찢습니다. 정작 남자가 박성재를 보며 말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성재는 겁에 질려서 말합니다. 전 그냥. 정작 남자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냥이면 더 위험합니다. 같이 관계자가 되면 안전해요. 이 말이요, 너무 무섭죠. 관계자가 되면 안전하다는 건 관계자가 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박성재는 순간 이상철을 봅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죠. 근데 이상철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철이 도와주면 이상철이 더 깊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상철은 결국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박성재에게는 배신입니다. 박성재 눈빛이 확 변합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이요. 박성재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아버님이 진짜로 선 넘었다. 박성재는 그걸 확신하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사람은요, 확신하면 극단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박성재가 갑자기 외칩니다. 이거 경찰. 그 말을 끝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이상철은 그 순간 자기 손을 봅니다. 자기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상철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았어요. 이상철은 그 공포에 거의 무너질 뻔하지만 다시 주문을 외워요. 아들 살려야 해 아들. 이 주문이요, 이상철을 악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은호가 영나를 데려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고성희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구가 잡혔다는 소문이 돌자 고성희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여요. 고성희는 잡히면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잡히기 전에 누군가를 먼저 잡는 사람이거든요. 고성희가 전화를 겁니다. 대상은 영나입니다. 하지만 영나는 지은호와 통화 후 폰을 꺼놨습니다. 그럼 고성희는 다음을 합니다. 박진석의 비서 라인을 건드려요. 내가 먼저 흔들어야 한다는 본능.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직접 전화를 못합니다. 박진석은 이제 고성희를 적으로 규정했으니까요. 대신 박진석 주변의 체면을 건드리죠. 체면이 흔들리면 박진석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성희가 누군가에게 낮게 말합니다. 기자 한 명만 움직여. 병원 기록실 침입이 아니라 재벌가 출생 비밀로. 이게 미친 짓이죠. 근데 고성희는 원래 미친 짓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하나. 이상철. 고성희가 그 키워드를 던지는 순간 이 판은 더 커집니다. 병원 사건이 아니라 스캔들이 되고 스캔들은 칼이 되니까요. 지은호는 한우진 도움을 받아 사람을 보냅니다. 영나를 데려오기 위해서요. 그 과정에서 지은호는 또 한 번 좌절합니다. 한우진 사람들은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확해요. 이건 도움이라기보다 작전입니다. 지은호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이런 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지은호는 이 세계 도움 없이는 영나를 못 지킵니다. 이게 지은호를 더 괴롭혀요. 한우진이 말합니다. 영나 내가 직접 데려올까? 지은호가 딱 잘라 말합니다. 안 돼요. 영나가 당신 보면 더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한우진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왜? 지은호가 말합니다. 당신은 누가 봐도 고성의 편 같은 얼굴이니까요. 한우진이 순간 말이 막힙니다. 지은호 말이 너무 잔인하게 정확했거든요. 한우진은 엄마랑 닮은 얼굴, 엄마랑 닮은 방식 그걸 평생 부정하고 싶었는데 지금 지은호가 그걸 대놓고 말해버린 겁니다. 한우진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넌 이지혁 편 얼굴이냐?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한우진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 남자도 결국 자기 방식으로 널 묶었어. 더러운 짓 하지 말하면서. 너 선택권을 뺏었잖아. 지은호는 대답을 못합니다. 맞아요. 이지혁도 지은호를 지킨다면서 지은호를 통제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은호는 그 통제가 싫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우진 통제는 사랑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너무 날카로워요. 날카로운 사랑은 사람을 베죠.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선배는 나를 사람으로 봐요. 한우진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사람으로 보는데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려 하잖아. 지은호가 숨이 턱 막힙니다. 이 말이 너무 아프게 맞아서요.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돌립니다. 말싸움할 힘 없어요. 지금은 살려야 해요. 한우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살리자. 그 살리자가요. 처음으로 한우진이 지은호랑 같은 방향을 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이 말도 막장에서는 늘 함정이죠. 살리자는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 3시쯤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기록실에서 사라진 건 입양 기록이 아니라 DNA 검사 샘플이다.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가 내일 구시 DNA를 흔들려 한다는 것. 지은호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DNA 결과가 조작되면요? 그럼 지은호와 이지혁의 사랑은 진짜로 죽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형제가 아닌데 형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둘 다 지옥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로 달려가려다가 멈춥니다. 이지혁은 지금 잠들어 있고 안정이 필요합니다. 지은호가 들어가서 흔들면 이지혁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은호는 혼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수빈을 찾습니다. 수빈은 복도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요. 눈밑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잠든 거죠.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수빈을 깨웁니다. 수빈아. 수빈이 눈을 뜨는데 눈빛이 텅 비어 있어요. 언니 오빠.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수빈아, 나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수빈이 멍하게 말합니다. 나 지금 아무 말도 듣기 싫어요. 지은호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수빈이 싫다고 해도 말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수빈 인생이기도 하니까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일 DNA 검사해야 할지도 몰라. 수빈이 멈칫합니다. DNA? 왜요? 지은호가 수빈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합니다. 나나 친아버지가 아버님일 수도 있대. 수빈 눈이 확 커집니다. 그리고 수빈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언니랑 오빠가? 지은호가 대답 못합니다. 수빈도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둘은 그저 그 공포를 같이 보고 있어요. 수빈이 갑자기 웃음이 나올 듯 숨을 뱉습니다. 미쳤다 진짜 우리 집이. 수빈이 울음으로 바뀝니다. 언니 나나 오빠 잃는 것도 무서운데 오빠가 언니를 잃는 건 더 무서워요. 이 말이요, 수빈이 드디어 어른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 슬픔만이 아니라 오빠 슬픔까지 상상하는 순간. 그 순간 수빈은 더 아파지고 더 단단해져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수빈아 나나 어떡해. 수빈이 손으로 눈물을 닦고 말합니다. 언니가 어떡할 건지 말하지 마요. 우리 그냥 사실대로 확인해요.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수빈이 이어서 말합니다. 오빠는 거짓말 제일 싫어해요. 오빠가 살든 죽든 오빠한테 거짓말로 살게 하면 그건 오빠한테 더 잔인해요. 수빈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수빈을 다시 봅니다. 수빈은 아직 울고 있는데요. 울면서도 오빠의 성격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가족이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확인하자. 그때 수빈이 갑자기 지은호 손을 꽉 잡습니다. 근데 언니 우리 하나 약속해요.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뭔데? 수빈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조작하려고 하면 우리 그 사람들부터 먼저 꺾어버려요. 수빈 입에서 꺾어버려요라는 말이 나온 게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수빈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빈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막장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은호랑 똑같이요. 새벽이 밝아올수록 병원 밖에서는 이상한 기사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재벌가 출생 비밀, 병원 기록실 침입 사건과 연관. 이런 식의 자극적인 제목들이요. 이게 고성희가 던진 키워드 때문인지 박진석이 일부러 판을 키운 건지 아니면 제3자가 끼어든 건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이건 병원 안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박진석은 병원장에게 말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기자 출입 통제하세요. 그리고 직원들 입 다물게 해요. 병원장이 머뭇거리자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병원 후원금 생각하세요. 이 말 한마디로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후원금은 입을 막습니다. 한우진은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한우진은 아버지를 싫어하지만 아버지 방식은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그 익숙함이 한우진을 스스로 혐오하게 만듭니다. 한우진이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봐. 세상은 이렇게 굴러. 지은호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싫어요. 한우진이 낮게 말합니다. 싫어도 너 혼자서 못 받고. 지은호가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혼자 아니에요. 지은호가 수빈을 바라보고 수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우진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껴요. 질투도 있고 안심도 있습니다. 지은호가 혼자가 아니어서 안심하면서도 그 혼자 아님 안에 자기가 끼지 못해서 질투하는 거죠. 사랑이란 원래 좀 추합니다. 아침 8시 40분.
DNA 검사 시간이 다가옵니다. 병원 복도 공기가 더 차가워져요.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간호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상철 보호자분 체열 다시 해야 합니다. 이상철이 멈칫합니다. 왜요? 간호사가 난처하게 말해요. 체열 샘플이 보관 문제로. 보관 문제.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샘플이 사라졌다는 뜻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바꿔치기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누군가가 손댄 겁니다. 지은호와 수빈은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조작하려고 한다. 그때 박진석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시 해.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박진석이 딱 잘라 말해요. 너는 선택권 없어. 이 말이요, 지은호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선택권. 지은호는 이 드라마 내내 그걸 빼앗기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선택권 없어도 진실은 바꾸지 못해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진실? 진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세상에 나온다. 이 말이 너무 무서워서 지은호는 순간 몸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최종 보스일 수도 있겠구나, 그 예감이 올라오거든요. 체열을 하려고 검사실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 폰에 모르는 번호로 사진이 하나 도착합니다. 사진은 오래된 신생아실 사진이었어요. 병원 스탬프가 찍혀 있고 날짜가 26년 전입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쌍둥이 1 박진석, 쌍둥이 2 이상철. 지은호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수빈도 옆에서 화면을 보고 눈이 확 커져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지은호는 손이 덜덜 떨려서 폰을 놓칠 뻔합니다. 그 사진이 진짜인지 조작인지 지금은 판단할 여유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진을 지금 보낸 이유요. 검사 전에 지은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은호가 무너지면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든 흔들릴 거니까요. 바로 그때 같은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더 옵니다. 너랑 이지혁? 확인할 필요 없어. 이미 끝났어. 검사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거야.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는데요. 수빈이 지은호 팔을 꽉 잡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이거 협박이에요.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수빈아, 나나 지금 머리가... 수빈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언니. 오빠가 언니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스스로 미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워하지 말고 버텨요. 수빈이 버텨요라고 말하는 순간 지은호 눈물이 확 떨어집니다. 버텨요. 지은호는 평생 그 말로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말이 더 잔인해요. 버티면 사랑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그리고 한우진을 봅니다. 우진 씨, 이 번호 추적할 수 있어요? 한우진이 지은호 폰을 보고 표정이 굳습니다. 할 수 있어. 지은호가 낮게 말합니다. 그럼 해요. 지금 당장.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이 순간 한우진도 결심합니다. 이제는 고성이만 막는 게 아니라 이 판에 끼어든 제3자도 잡아야 한다는 결심. 근데 그 제3자가 박진석 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한우진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검사실 문 앞에서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는데요. 그 숨이 목에 걸립니다. 문만 열면 결과가 세상을 바꿉니다. 지은호 인생도 바뀌고 이지혁 인생도 바뀌고 수빈 인생도 바뀌고 그리고 사랑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열기 직전 뒤에서 이상철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은호야. 지은호가 돌아봅니다. 이상철 눈이요 젖어 있습니다. 이상철은 지금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서 있어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아버님,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요. 이상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결과가 뭐든 난 미안할 거다.
그 말이요, 지은호를 더 무너뜨립니다. 결과가 뭐든 미안하다는 건 결과가 나쁘다는 걸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리거든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해요. 아버님, 제발 지금은. 그때 병실 쪽에서 또 소란이 납니다. 이지혁 상태가 다시 흔들린 거예요. 알람 소리가 울리고 간호사들이 뛰고 수빈이 오빠 하며 돌아서려는데 몸이 얼어붙습니다. 수빈은 지금 선택해야 해요. 오빠에게 달려갈지 아니면 검사실 문을 열지. 둘 다 오빠를 위한 길인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빈이 울면서 말합니다. 언니나. 지은호가 수빈 손을 꽉 잡고 말합니다. 수빈아. 오빠 살리려면 우리 지금 이거 해야 해. 수빈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떨어지는데도요. 이 순간 수빈은 여동생이 아니라 전우가 됩니다. 지은호는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손이 떨려서 손잡이가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우진이 지은호 뒤에서 아주 낮게 말합니다. 너 준비됐어? 지은호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준비 안 됐어요. 한우진이 말합니다. 나도 안 됐어.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한우진이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안 됐어도 해야지. 안 하면 누가 대신해. 그리고 그 누가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결국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사실 안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체열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뭔데요? 간호사가 종이를 내밀며 말합니다. 환자분이 지혁과의 관계 가족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은호 눈이 확 커집니다. 가족. 그 단어가요,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칼입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가족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절차상. 수빈이 옆에서 숨이 멎는 소리를 내고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벽을 짚고 한우진은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지은호 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뜹니다. 가족 체크해. 그래야 더 빨리 끝나.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깨닫습니다. 누군가 이 절차까지 알고 있다. 누군가 병원 안에 있다.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간호사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이 절차 누가 지시했어요? 간호사가 잠깐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음이 대답보다 더 무섭습니다. 간호사가 종이를 내밀고 환자분과의 관계를 가족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는데요. 이건 검사 결과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검사 전에 이미 결론을 만들어버리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지은호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끝만이 아니라 등골이 쭉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글자 한 칸이 왜 이렇게 무섭냐고요? 사랑하던 사람이 가족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사랑이 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잔인한 건요. 그 칸을 체크하는 순간부터는 결과가 무엇이든 이미 너는 인정했다라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지금 지은호는 그걸 딱 감지한 상태였고요. 수빈도 옆에서 숨이 딱 멎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빈 눈은 빨개져 있는데 그 빨갛다는 게 울어서 빨개진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싶은 분노 때문에 더 빨개졌어요. 수빈은 오빠가 쓰러진 와중에도 오빠 대신 이 판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여동생이 갑자기 어른이 되는 순간 그 집은 늘 더 처참해집니다. 한우진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 핏줄이 튀어나올 만큼요. 한우진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이 종이를 내민 건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라는 걸요. 그런데 한우진은 그 지시가 엄마 쪽인지 아버지 쪽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자인지 그걸 확신 못해서 더 미쳐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철은요. 이상철은 그 순간 숨을 못 쉬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지금 가족이란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두 개의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거든요. 아들 이지혁 얼굴, 그리고 지은호 얼굴. 이 두 얼굴 사이에 피가 흐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이상철을 사람 아닌 무언가로 바꿔버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간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는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건요. 보통 죄책감이거나 공포입니다. 간호사는 죄책감도 있고 공포도 있었어요. 죄책감은 환자 가족 앞에서 거짓 절차를 들이민 것, 공포는 그걸 들이밀라고 시킨 사람이 너무 무서운 것. 지은호가 아주 조용히 물었는데요. 죄송한데요. 지금 이 절차 누가 지시했어요? 간호사 입술이 딱 굳었습니다. 지시라는 단어가 정확히 찔렀거든요. 간호사가 얼어붙는 순간 수빈이 지은호 팔을 꽉 잡습니다. 수빈은 지금 본능적으로 느껴요. 여기서 더 캐물으면 간호사가 겁먹고 더 숨길 수도 있고 누군가가 바로 튀어나와서 지은호 입을 막을 수도 있어요. 수빈은 오빠가 쓰러진 뒤로 이상하게도 생존 본능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간호사가 한참 뒤에 겨우 말합니다. 그게 내부 규정이. 지은호가 바로 끊어요. 내부 규정이면 안내문이 있어야죠. 서명 공지요. 근데 지금 이 종이는 그냥 체크하라는 칸밖에 없잖아요. 간호사가 눈을 깜빡입니다. 지은호 말이 너무 정확해서요. 지은호는 사실 이런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규정이 아니라 유도입니다. 지은호 입에서는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거죠? 간호사 눈이 확 흔들립니다. 그때 검사실 문 쪽에서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들어왔는데요. 조용히 들어왔는데도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싸워도 소용없다는 느낌을 먼저 받거든요. 왜냐면 박진석은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끝내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이 한우진을 한번 쳐다보고 수빈을 한번 보고 지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증거로 씁니다. 누가 누구인지 이제는 서류로 확정해야 하니까.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사람은요. 서류로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그럼 너는 왜 DNA를 하러 들어왔지? 지은호가 숨이 턱 막힙니다. 맞아요. 지은호도 결국 서류로 진실을 확인하려고 여기 서 있어요. 박진석은 그 모순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수빈이 박진석에게 낮게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 이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박진석이 수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목숨이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수빈이 울컥합니다. 그럼 오빠 살릴 방법부터 찾으세요. 이런 체크 한 칸으로 사람들 찢어놓지 말고요.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신 박진석은 더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찢어진 건 내가 찢은 게 아니야. 이미 찢어진 걸 확인하는 거지. 이 말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미 끝난 걸 확인하는 거다라는 선언이니까요. 수빈은 그 말에 눈물이 다시 터지는데요. 울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수빈은 지금 울면 진다는 걸 배워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눈물이 나는 건요. 사랑이 아직 살아있어서입니다. 한우진이 박진석을 향해 한 발 나옵니다. 아버지,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병원 절차에 없는 거잖아요. 박진석이 한우진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내가 시켰다. 한우진 눈이 확 커집니다. 박진석이 이어서 말합니다. 난 지금부터 모든 게 내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관리? 사람을 관리해요? 박진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내가 관리 안 하면 고성희가 관리한다. 너는 고성희한테 맡길래? 한우진은 대답을 못합니다. 고성희에게 맡기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박진석 방식도 싫습니다. 한우진은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싫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은호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박진석은 고성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자기 손에 다 쥐려는 거구나. 그럼 결국 고성희와 박진석은 방향만 다를 뿐 지은호를 도구로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 사실이 지은호를 더 절망시키죠. 지은호가 종이를 내려다봅니다. 가족 체크칸. 그리고 아래에 서명칸. 지은호 손이 떨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는데요.
펜 끝이 종이에 닿기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주 작게 말합니다. 이거 체크하면 뭐가 달라져요? 간호사가 말하려다가 박진석이 대신 말합니다. 긴급 절차가 빨라진다. 지은호가 올려다봅니다. 진짜로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이지혁이 다시 심정지 오면 너희는 누가 보호자인지로 또 시간을 잡아먹는다. 그 시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이요, 너무 현실적이라 더 잔인합니다. 지은호는 반박을 못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말 앞에서는 원칙도 자존심도 사랑도 흔들립니다. 수빈이 지은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오빠 살려야 해. 지은호는 수빈을 봅니다. 수빈 얼굴에 오빠 살려야 한다가 박혀 있어요. 지은호도 똑같이 느낍니다. 이지혁이 죽으면 모든 게 의미 없다는 느낌. 그 느낌이 지은호를 결국 펜 끝으로 몰아갑니다. 지은호가 펜을 든 채로 박진석을 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저 체크할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박진석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조건을 내미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지은호가 조건을 내밉니다. 지은호가 말합니다. 이 종이 사본 주세요. 그리고 병원 감사팀, 경찰 다 같이 보관해요. 나중에 누가 왜 체크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다 남기고요. 박진석이 잠깐 침묵합니다. 지은호는 지금 나도 게임할 줄 안다고 선언한 겁니다. 박진석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동시에 이런 식으로라도 지은호를 움직여야 이지혁 절차가 빨라진다는 현실도 있어요.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좋아. 대신 너도 약속해. 오늘은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결국 통제네요.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통제는 가진 자의 언어다. 그걸 들은 수빈이 눈물 흘리면서도 이를 악물어요. 그래. 가진 자들이 저렇게 말하면 우리도 배워야 한다. 수빈은 지금 그런 지점에 도달합니다. 지은호는 결국 체크합니다. 가족 간에 체크를 했는데요. 체크하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체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지은호는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작은 글씨로 옆에 적습니다. 긴급 절차 목적. 관계 확정 목적 아님. 강요성 절차에 의해 제기함. 지은호가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박진석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지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이제 배워야 하잖아요. 누가 저를 증거로 쓰려 하면 저도 제 글씨로 남길게요. 박진석은 말이 막힙니다. 한우진도 그걸 보고 순간 멍해집니다. 지은호가 피해자에서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간호사가 체열을 시작합니다. 피가 뽑히는 걸 보는 순간 지은호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피는요, 사랑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은호 눈앞에서 피가 관에 채워지는 순간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피가 우리를 살릴까 죽일까. 체열이 끝나고 간호사가 샘플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지은호가 딱 봤습니다. 간호사 손목에 아주 얇은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손목을 꽉 잡아 끌었던 자국처럼요. 지은호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손목 누가 그랬어요? 간호사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숨깁니다. 숨기는 순간 더 확실해졌죠. 누군가가 간호사를 협박했어요.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호가 더 낮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숨겨요? 선생님 누가 샘플 손대라고 했죠? 간호사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간호사는 자기가 겁쟁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가는 간호사 가족까지 들먹였거든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문을 콱 열고 들어옵니다. 병원 감사팀 직원이었어요. 얼굴이 딱딱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체열 샘플 보관 규정대로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직원 목소리가 너무 단정해서 더 수상했어요. 단정한 사람들 중에 진짜 단정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정함으로 죄를 숨기거든요. 한우진이 그 감사팀 직원을 똑바로 봅니다. 당신 누구?
감사팀 직원이 명찰을 보여줍니다. 감사팀 이대리입니다. 한우진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이대리 한우진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왜냐면 이대리는 박진석 쪽 사람들 중에서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라인에 속했거든요. 지은호는 그 순간 소름이 돋습니다. 아, 이 판은 정말로 박진석 라인까지 깊게 들어와 있구나. 고성희만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지은호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샘플 어디로 가져가요? 이대리가 딱 잘라 말합니다. 검사실 보관함으로요. 지은호가 다시 묻습니다. 직접 가져가요? 원래는 간호사가. 이대리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오늘 기록실 침입 사건 때문에 임시 절차가 생겼습니다. 간호사 개인이 이동하면 위험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그럴듯한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면 그럴듯하면 거짓을 숨기기 쉽거든요. 한우진이 한 발 다가갑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 이대리가 미소를 짓습니다. 보호자분은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난 보호자가 아니라. 박진석이 뒤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더 들어가면 안 된다. 한우진이 돌아봅니다. 아버지 지금 저 막는 거예요?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막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지키는 거. 통제하는 거. 한우진은 그 경계를 구분 못합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경계를 일부러 흐립니다. 지은호는 결국 결심합니다. 이대로 샘플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갑자기 수빈 손을 잡고 말해요. 수빈아, 너 오빠 지켜. 나 잠깐만. 수빈이 눈을 크게 뜹니다. 언니, 어디 가요? 지은호가 낮게 말합니다. 샘플 따라가야 해. 수빈이 겁에 질립니다. 언니 혼자?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한우진이 지은호 팔을 잡습니다. 혼자 안 돼. 지은호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럼요. 당신이 같이 가면 더 수상해져요.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붙인다. 내 사람. 병원 직원 아닌 사람.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한우진은 또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방식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신을 부르죠. 그때 간호사가 갑자기 아주 낮게 말합니다. 제가. 모두가 간호사를 봅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샘플 2개예요. 지은호가 얼어붙습니다. 2개라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 체열했던 샘플 보관 문제로 폐기됐다면서 다시 체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간호사는 눈을 감고 말합니다. 폐기 안 됐어요. 누가 숨겼어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습니다. 박진석도 몰랐던 정보일 수도 있고 알았는데도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호사가 지금 엄청 위험한 말을 했어요. 감사팀 이대리가 간호사를 똑바로 봅니다. 그 눈빛이요. 너 지금 죽고 싶냐 같았어요. 이대리가 낮게 말합니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간호사가 울먹이며 말해요. 확인됐어요. 제가 봤어요. 누가 냉장고 잠깐 열어서. 간호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대리가 샘플을 들고 나가려 합니다. 한우진이 그 순간 아주 짧게 말합니다. 잡아. 그리고 정말로 한우진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남자가 이대리 손목을 딱 잡습니다. 그 남자요. 병원 직원도 아니고 보안팀도 아닌데 한우진이 붙여둔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리가 놀라며 말합니다. 뭐하는? 한우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샘플 내려놔요. 지금부터는 내가 관리할게. 박진석이 한우진을 노려봅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사람을 치려해?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람인지 누구 사람인지 아직 몰라요. 박진석 눈빛이 더 차가워집니다. 너 선 넘지 마. 한우진이 웃습니다. 비웃음이에요. 아버지가 선 넘으라며요. 가진 자의 언어가 통제라며요. 그럼 나도 배울게요. 이대리는 손목이 잡힌 채로 억지로 웃습니다. 이건 병원 물품입니다. 불법. 지은호가 끼어듭니다.
불법은요, 샘플을 바꾸는 게 불법이죠. 이대리 눈빛이 흔들립니다. 지은호가 한 발 다가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검사실 보관함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이 말이요, 지은호가 처음으로 판을 단체전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혼자 싸우면 죽어요. 같이 움직이면 누가 쉽게 입을 못 막습니다. 박진석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좋아. 다 같이 가. 박진석은 결국 수용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거절하면 박진석이 숨기려 했다는 의심이 더 커지니까요. 박진석은 체면이 흔들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샘플 이동을 따라가는데요. 복도 끝에서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미 정보를 흘렸어요. 병원 기록실 침입만이 아니라 재벌가 출생 비밀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튀어나오고 누군가 외칩니다. 박진석 회장님, 오늘 DNA 검사 사실입니까? 이 타이밍이요, 너무 정확합니다. 누가 일부러 지금 터뜨렸습니다. 샘플 이동하는 이 순간에 외부 압력을 던져서 내부를 흔들려는 거예요. 박진석이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가세요. 기자들이 더 소리칩니다. 한유라 씨, 친딸 맞습니까? 지은호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합니다. 친딸. 그 단어는요, 지금 지은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한우진이 지은호 앞을 막습니다. 막아주는데 막는 방식이 너무 강해요. 지은호는 보호인지 감금인지 또 헷갈립니다. 수비는 그 와중에 분노가 터져서 기자에게 소리칩니다. 사람 쓰러진 병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자들도 누군가에게 먹이를 받았거든요. 그 와중에 완전히 다른 지옥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지하주차장에서 박성재가 입을 막힌 채 끌려가던 그 이후요. 이상철은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아들 살리려다가 다른 애 하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 이상철은 자기 양심이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은요, 양심이 완전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발 멈춰라고 소리치거든요. 정작 남자가 이상철에게 말합니다. 관계자가 하나 늘었으니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얼마? 정작 남자가 미소를 짓습니다. 2억에서 3억. 이상철이 숨이 멎습니다. 장수가 옆에서 혀를 찹니다. 야, 너 큰일이다. 너 지금 돈만으로 못 막는다니까. 이상철이 울먹이며 말해요. 그럼 그의 박성재는? 정작 남자가 말합니다. 박성재 씨는 선택하면 됩니다. 관계자가 되면 안전하고 아니면. 그 아니면이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상철은 그 순간 결심을 바꿉니다. 아들을 살리려는 결심은 그대로인데요. 그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상철이 정작 남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관계자가 될게요. 그 애는 빼줘요. 정작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이미 이상철 씨도 관계자입니다.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아니요. 더 깊게요. 내가 서명하든 뭐든 내가 다 할게요. 그 애는 놓아줘요. 정작 남자가 잠깐 고민하는 척하다가 아주 잔인한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대신 당신 비밀 하나를 넘기세요. 이상철 얼굴이 하얘집니다. 비밀. 정작 남자가 웃습니다. 당신이 제일 아끼는 비밀. 그게 담보입니다. 이게요, 장수가 말한 비밀 담보가 여기서 터집니다. 돈보다 더 비싼 담보는 비밀이에요. 비밀은 사람을 완전히 묶어버리거든요. 이상철은 머릿속이 뒤집힙니다. 아들 살리려고 비밀을 넘기면 아들은 살아도 가족은 죽을 수 있어요. 비밀을 안 넘기면 아들은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박성재도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떤 비밀을? 정작 남자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박진석 회장과의 관계. 이 한 문장이요, 이상철을 바닥으로 내리꽂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과 이상철이 쌍둥이라는 얘기, 혹은 그의 준하는 피에 얽힘. 그리고 고성이가 그걸로 판을 흔들고 있다는 것까지요.
이상철이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당신들 누구야? 정작 남자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거래. 사람 목숨도 거래, 비밀도 거래, 피도 거래. 이상철은 토할 것 같은데요. 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작 남자가 말합니다. 이 비밀을 나에게 넘기면 박성재 씨는 지금 당장 풀어주죠. 그리고 당신 아드님 이식 절차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상철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사도 움직이고 샘플도 움직이고 절차도 움직이고 판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수가 이상철에게 낮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돌아가려면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상철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럼 내 아들은? 장수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지. 이상철은 결국 울면서 말합니다. 비밀 가져가요. 정작 남자가 미소를 짓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성재 씨는 돌려드리죠. 이상철은 그 순간 자기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비밀을 팔아버린 순간 이상철은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상철은 이제 판의 일부가 됐어요. 정작 남자가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박성재가 입이 풀린 채로 끌려 나옵니다. 박성재 얼굴이 엉망입니다. 눈빛이 완전히 깨졌어요. 박성재는 이상철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데요. 그 눈물은 감사가 아니라 분노입니다.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 나나. 이상철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성재야 집에 가. 아무도 말하지 말고. 박성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럼 수빈은? 이상철이 목이 메입니다. 박성재는 아직 수빈을 생각합니다. 그게 박성재의 마지막 양심이에요. 이상철이 말합니다. 수빈은 내가 지킬게. 박성재가 이상철을 노려봅니다. 아버님 지금 아버님이 지킬 수 있어요? 아버님이 뭘 했는지. 박성재는 말끝을 흐립니다. 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입이 막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방금 배웠거든요. 정작 남자가 박성재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박성재 씨,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본 건 아무도 모르는 게 좋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지금 입이 됐어요. 입이 된 순간부터 박성재 인생은 이제 협박 속에서 굴러갑니다. 이상철은 박성재를 보내고 나서 혼자 남습니다. 장수와 정작 남자는 벌써 사라져요. 그들이 사라진 공간에서 이상철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지여가 너 살리려고 아빠가 너무 더러워졌다. 이상철은 울지도 못했어요. 울면 죄책감이 더 선명해질까 봐요. 그래서 이상철은 울음 대신 이를 악물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철은 모릅니다. 박성재가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는 걸요. 박성재는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수빈에게 한마디라도 해야 숨이 쉬어질 것 같아서요. 다시 병원입니다. 샘플 이동을 둘러싼 전쟁은 더 커졌습니다. 기자들로 인해 복도가 난장판이고 보안팀이 기자를 막고 감사팀이 샘플을 들고 움직이고 한우진 사람도 붙어있고 박진석은 통제를 선언하고 그 와중에 지은호는 중심에서 숨이 막힙니다. 샘플 보관함 앞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서 지은호는 봉투가 2개라는 걸 봅니다. 한 봉투는 방금 뽑은 샘플, 다른 봉투는 폐기됐다던 샘플이었어요. 간호사가 말한 숨겨졌다는 그 샘플입니다. 지은호가 봉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거 누가 숨겼어요? 간호사가 떨며 말합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아까 냉장고 옆에서 누가. 간호사가 말을 못 잇습니다. 그 누가를 말하면 자기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요. 박진석이 간호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름 말해. 내가 지킨다. 간호사가 박진석을 쳐다봅니다. 지킨다라는 말이요. 박진석 입에서 나오면 믿음이 생기기보다 공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킨다는 건 동시에 정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간호사는 결국 눈을 감고 말합니다.
감사팀 이대리. 이대리 얼굴이 확 굳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제가 봤어요. 이대리가 한 발 다가오려는 순간 한우진의 남자가 이대리 팔을 더 꽉 잡습니다. 이대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이거 불법 감금입니다. 한우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불법은 샘플 손 떼는 거죠. 박진석이 한우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풀어. 한우진이 바로 대답합니다. 싫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명령을 거부했어요. 박진석 같은 사람 앞에서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한우진. 이 이름을 부르는 톤이요, 차갑습니다. 박진석이 부드럽게 부를 때는 아들이고 이렇게 부르면 부하입니다. 한우진이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도 제 방식대로 할게요. 박진석이 웃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숨입니다. 내 방식? 내 방식은 고성의 방식이랑 닮았다. 그 한마디에 한우진 얼굴이 확 굳습니다. 한우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엄마 닮았다. 그 말은 한우진에게 저주입니다. 한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하지 마요.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닮았으니까. 이때 지은호가 끼어듭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싸울 시간 없어요. 지은호는 박진석과 한우진 사이에 끼어드는 순간 숨이 더 막힙니다. 두 괴물 사이에 끼어드는 거니까요. 근데 지은호는 이제 배웠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구가 됩니다. 말해야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말합니다. 이대리님. 샘플 왜 손댔어요? 이대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지은호가 바로 묻습니다. 누구 지시? 이대리가 입을 다뭅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말해. 이대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더 입을 닫습니다. 박진석이 무섭거든요. 이대리는 박진석 밑에서 일하며 수많은 정리를 봤을 겁니다. 말하면 정리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박성재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터져 있고 눈빛이 깨져 있습니다. 수빈이 박성재를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성재 오빠. 오빠 왜? 박성재는 수빈을 보자마자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앞에서만 무너져요. 박성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수빈아 너 조심해. 수빈이 다가가려는데 박성재가 손을 들어막습니다. 아니 가까이 오지 마. 수빈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요? 오빠 지금 어디 다쳤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나 말하면 너까지. 그때 박진석이 박성재를 똑바로 봅니다. 박진석 눈빛이요, 계산이 돌아갑니다. 박성재가 방금 본 게 무엇인지, 누구 라인인지, 고성애 쪽인지 박진석은 그걸 단숨에 읽고 싶어 합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박성재. 누가 너를 건드렸지? 박성재가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회장님 저. 박성재는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입이 막힌 사람은요, 말하려는 순간 목이 타들어갑니다. 말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박성재가 결국 수빈을 보며 말합니다. 수빈아 너 오빠 이지혁 살리려면. 수빈이 울며 말합니다. 뭐요? 뭐가 있는데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해요. 아버님 이상철 아버님 오늘. 그 순간 이상철이 복도 끝에서 들어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하얘집니다. 박성재가 입을 열면 이상철이 판에 들어갔다는 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박진석에게도 지은호에게도 이지혁에게도 치명타입니다. 이상철이 박성재를 향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성재야. 그 한마디에 박성재 눈빛이 확 바뀝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빛이에요. 아버님이 나를 살렸는데 그게 살린 게 아니라 묶은 거구나. 박성재는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 나나 그냥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이 말이요 수빈 심장을 찢습니다. 수빈이 울부짖습니다. 오빠. 그런 말하지 마요. 박성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수빈을 보며 말합니다.
수빈아 미안해 내가 너 지키려고. 박성재는 말끝을 흐립니다. 말하면 누군가가 또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그때 한우진이 박성재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누가 널 건드렸는지 말해. 내가 막아줄게. 박성재가 한우진을 봅니다. 한우진 얼굴에서 엄마 그림자가 보일 때도 있고 지금처럼 진짜 분노가 보일 때도 있어요. 박성재는 결국 속삭이듯 말합니다. 장수 그리고 정작 남자. 이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상철이 주저앉을 뻔합니다. 박진석 눈빛도 순간 차가워집니다. 장수라는 이름은요, 박진석도 알고 있습니다. 돈 냄새 맡고 움직이는 인간들.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죠. 왜냐면 자기 통제받기니까요. 박진석이 이상철을 봅니다. 이상철. 이상철이 숨을 삼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너 장수 만났지. 이상철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맞다가 되니까요. 수빈이 이상철을 봅니다. 수빈 눈빛이요. 처음 보는 눈빛입니다. 수빈은 아버님을 믿었는데요.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 흔들림이 너무 무서워서 수빈은 눈물을 닦고 이를 악뭅니다. 지은호는 이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판 다 무너진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때 보관함 앞에서 이대리가 갑자기 입을 열어요. 맞습니다. 제가 손댔습니다. 모두가 이대리를 봅니다. 이대리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근데 회장님 지시가 아니라 고성의 씨 쪽 지시였습니다. 이 말이요, 너무 교묘합니다. 이대리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박진석에게 나는 당신 편이다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인지 거짓인지 지금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우진이 이대리를 노려봅니다. 고성이가 어떻게 감사팀까지 움직여요? 이대리가 말합니다. 돈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돈으로 움직인다고? 내 사람을? 이대리가 눈을 내리깔고 말합니다. 저 약점이 잡혔습니다. 가족이 약점이고 체면이 약점이고 돈이 약점이고 사랑이 약점입니다. 지은호는 이대리를 보며 묻습니다. 그럼 샘플은 왜? 이대리가 말합니다. 결과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 결과를? 이대리가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지은호 씨와 이지혁 씨.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가 손이 덜덜 떨립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그 둘을 흔들려 했어요. 사랑을 죄로 만들려 했거나 반대로 죄를 사랑으로 포장하려 했거나 어느 쪽이든 누군가가 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이대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성이가 원한 게 뭐냐? 이대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합니다. 서류 그리고 회장님 체면. 박진석 눈빛이 더 차가워집니다. 박진석은 체면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왔어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경찰 부르죠. 이대리가 얼굴이 하얘집니다. 회장님 제발.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사람을 돈으로 움직였으면 넌 끝이야. 그때 한우진이 박진석을 붙잡듯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샘플부터. 박진석이 한우진을 똑바로 봅니다. 샘플은 내가 지킨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또 불안해집니다. 박진석이 지킨다는 건 박진석 손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가 말합니다. 회장님. 아까 약속했어요. 제3자 보관. 공증. 경찰. 박진석이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너 나랑 흥정하냐? 지은호가 울먹이면서도 단단하게 말해요. 흥정이 아니라 생존이요. 박진석은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경찰 불러. 지은호는 그 순간 아주 잠깐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네. 경찰이 오기 전 복도 반대편에서 고성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여기 있어? 라는 표정을 짓는데요. 고성이는 그 표정을 즐기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고성의 뒤에는 박영라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고성이가 영라 팔을 딱 잡고 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영라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지금 엄마가 무서워와 엄마를 버리면 더 무서워 사이에서 완전히 찢어진 상태예요. 수빈이 그 장면을 보고 소리칩니다. 저 사람 미쳤어. 한우진은 얼굴이 굳어서 고성이를 바라봅니다. 엄마 영락까지 끌고 와. 고성이가 웃습니다. 끌고 오다니. 내 딸 데리고 온 건데? 영라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제발. 고성이가 영라를 더 꽉 잡습니다. 제발은 나한테 할 말 아니야 영라야. 너는 아까 금고 열었잖아. 영라 얼굴이 확 하얘집니다. 지은호가 영라를 보며 다급하게 말합니다. 영라야 괜찮아? 영라가 지은호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집니다. 언니 나나. 고성이가 끼어듭니다. 언니, 귀엽다. 언니가 생겼네. 고성이는 웃으면서도 눈빛이 차갑습니다. 지은호와 영라를 자매로 묶어버리는 순간 더 큰 협박이 가능해지거든요. 고성이가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박진석, 당신도 여기 있네. 딱 좋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고성이, 나가. 고성이가 웃습니다. 나가?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딸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그리고 내 서류도 있잖아. 박진석 눈빛이 흔들립니다. 서류. 고성이가 말하는 서류는 바로 영라가 훔쳤던 그 서류죠. 고성이가 영라에게 말합니다. 영라야. 꺼내. 영라가 울먹이며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나. 고성이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꺼내. 안 꺼내면 너 아빠가 너 버리는 거 내가 직접 보여줄게. 영라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영라에게 아빠가 버린다는 말은요, 생존 공포입니다. 그래서 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지은호가 숨이 멎습니다. 그 봉투 오부에서 영라가 숨겼다고 했던 서류입니다. 고성이가 봉투를 받아들고 박진석에게 흔듭니다. 자 여기.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걸로 뭘 하려고. 고성이가 웃습니다. 뭘 하긴. 거래하지. 고성이가 여기서 아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말해야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말하면 사람들은 더 귀 기울이고 더 공포에 빠지거든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2억. 그리고 내 사람 민구 풀어줘. 그럼 서류는 조용히 사라질게. 한우진이 울컥합니다. 민구 잡힌 건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 고성이가 웃습니다. 아, 들켰네. 그래도 풀어줘야지. 민구 없으면 내가 불편하잖아. 이 말이요, 고성이가 얼마나 사람을 도구로 쓰는지 보여줍니다. 민구가 감옥 가도 불편이 먼저예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 고성이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기사 뜰 거야.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고성이가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박진석 회장, 친자 논란 26년 전 병원 기록 조작 의혹.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기자들이 더 소리칩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유라 씨 친부가 누구입니까? 고성이는 기자들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박진석만 흔들면 되거든요. 박진석이 흔들리면 기자들은 알아서 달려듭니다. 지은호는 이 장면에서 완전히 숨이 막힙니다. 자기 인생이 기사 제목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 논란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너무 역겨워서 지은호는 거의 울부짖듯 말합니다. 그만해요. 제발. 고성이가 지은호를 보며 웃습니다. 유라야. 세상은 원래 이렇게 굴러. 내가 조용히 살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내 딸로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이 말이요, 정말 잔인합니다. 내 존재가 죄다라는 말이잖아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폭발합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말합니다. 나 내 딸로 태어난 적 없어요. 고성이가 멈칫합니다. 지은호가 이어서 말해요. 당신은 나를 딸로 키운 게 아니라 딸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먹으려 한 거잖아요. 고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입 조심해.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나도 이제 입 안 막혀요. 당신이 돈으로 입 막는다고 했죠?
나도 내 입으로 말할 거예요. 이 순간이요. 지은호가 진짜로 도구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입니다. 고성이가 갑자기 영나를 확 끌어당깁니다. 영나가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낮게 말합니다. 말해봐. 내 입이 움직이는 만큼 영나 목이 조여져. 지은호가 멈칫합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똑똑해졌다고 착각했는데요. 고성이는 늘 더 잔인한 방식으로 막습니다. 인질. 고성이는 이제 딸을 인질로 씁니다. 정말로 끝까지 갑니다. 한우진이 앞으로 나옵니다. 엄마. 그만해. 영나 놓아. 고성이가 한우진을 보며 웃습니다. 우진아. 너도 선택해. 엄마 편 들면 영나 살고 아니면.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나 협박에 안 넘어가. 고성이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안 넘어가? 너 방금 지은호 샘플 지키려고 내 사람 잡아놓고 있잖아. 너는 이미 넘어갔어. 내가 넘어간 건 나한테가 아니라 내 욕심이야. 한우진 얼굴이 확 굳습니다. 욕심. 맞아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지키고 싶지만 그 안에 욕심도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찌릅니다. 이때 경찰이 도착합니다. 경찰이 오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막장에서는 경찰이 와도 권력이 더 큽니다.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박진석 비서가 다가가서 낮게 뭔가를 말하고 경찰도 표정이 잠깐 바뀌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럼에도 경찰이 있으면 누군가 함부로 손을 대진 못합니다. 그래서 지은호와 수빈은 잠깐 숨을 쉬어요.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고성이가 경찰에게 봉투를 흔듭니다. 경찰분, 이거 보세요. 병원 기록 조작 증거예요. 경찰이 멈칫합니다. 이건 큰 사건이니까요.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건 불법 취득 문서다. 고성이가 웃습니다. 불법? 불법은 당신들이 더 많이 했지.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아주 작게 말합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검사실 직원이었습니다. DNA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모두가 숨을 멈춥니다. 결과가 나오면 고성의 협박도, 박진석 통제도, 지은호 반항도 전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박진석이 직원에게 말합니다. 내게 먼저 줘. 지은호가 즉시 말합니다. 안 돼요. 제3자 보관 약속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봐요. 박진석이 지은호를 노려봅니다. 너 지금. 지은호가 울먹이면서도 말합니다. 나 지금 내 인생 지키는 중이에요. 수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같이 봐요. 한우진도 낮게 말합니다고요. 아버지. 같이 봐요. 이 순간 박진석은 처음으로 자기 통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직원이 봉투를 내밉니다. 봉투가 2개예요. 왜 2개냐고요? 샘플이 2개니까요. 처음 샘플과 다시 뽑은 샘플. 둘 다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2번 체열된 기록이 있어서 2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은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2결과가 다르면요? 그럼 진실이 아니라 조작이 드러납니다. 2결과가 같다면요? 그럼 더 잔인한 진실이 확정될 수도 있어요. 박진석이 첫 봉투를 뜯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이런 순간에 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떨리는 사람은 약자고 박진석은 늘 강자였으니까요. 박진석이 종이를 읽는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습니다. 그 미세함이 더 무서워요. 박진석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미세하게 굳으면 그건 진짜 큰 충격입니다. 한우진이 바로 묻습니다. 아버지 뭐예요? 박진석이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 대신 종이를 지은호에게 던지듯 건넵니다. 지은호가 종이를 받아 읽는 순간 손에서 힘이 풀립니다. 피검자 어박진석 피검자 비한우진 친자관계 불일치. 지은호가 숨이 멎습니다. 수빈도 같이 받고 눈이 확 커져요. 한우진은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집니다. 한우진 머릿속에 엄마라는 단어가 폭발하듯 떠오르죠.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야?
그럼 엄마는 누구랑? 이 질문이 한우진 정신을 찢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웃습니다. 고성이는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고성이는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혹은 이 판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우진아 이제 알았네. 한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 고성이가 웃습니다. 뭐긴 뭐야? 내 아빠는 박진석이 아니었다는 거지. 박진석이 고성이를 노려봅니다. 고성이. 고성이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왜?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당신 피가 아닌 사람이 당신 자식으로 사는 거. 그거잖아. 박진석은 그 말에 눈빛이 더 차가워집니다. 이제 박진석 체면이 아니라 박진석 본능이 찢어진 겁니다. 재벌가는요, 돈보다 피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박진석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한우진은 그 자리에서 멍해져요. 분노가 나오기도 전에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분노도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한우진은 그냥 숨만 쉬려고 해요. 근데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수빈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럼 우진 씨는? 지은호가 수빈을 붙잡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 번째 봉투. 직원이 두 번째 봉투를 내밉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지은호 손이 떨립니다. 이 결과가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지은호는 봉투를 열지 못합니다. 열면 사랑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수빈이 말합니다. 언니, 내가 열게. 지은호가 눈을 크게 뜹니다. 수빈아. 수빈이 울면서도 말해요. 언니는 오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난 오빠 가족이야. 내가 봐야 해. 이 말이요, 수빈이 가족의 무게를 짊어지는 순간입니다. 수빈은 지금 자신이 슬픈 걸 넘어서 누군가는 이 칼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수빈이 봉투를 뜯습니다. 종이를 꺼내고 눈으로 읽는 순간 수빈 얼굴이 확 굳습니다. 그리고 수빈 눈이 천천히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뭐야? 수빈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면 현실이 되니까요. 대답을 못하는 수빈을 보며 지은호는 이미 절반은 알았어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표정만 봐도 결론을 느끼거든요. 수빈 입술이 떨리다가 겨우 말이 나옵니다. 언니.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수빈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피검자 시이상철 피검자 디이지혁 친자관계 일치. 지은호가 눈앞이 하얘집니다. 이상철이 이지혁 아버지라는 건 원래 알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줄입니다. 수빈이 울면서 읽습니다. 피검자 시이상철 피검자 이지은호 친자관계 일치. 그 순간 지은호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지은호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지은호가 겨우 말합니다. 그럼 나는. 수빈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요, 맞아라는 말보다 더 잔인합니다. 지은호 머릿속이 번쩍입니다. 이상철이 친아버지라면 이지혁과 지은호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죄가 됩니다. 지은호가 숨을 못 쉬어서 벽을 짚습니다. 손바닥이 벽에서 미끄러져요. 그때 이지혁 병실 쪽에서 또 알람이 울립니다. 이런 타이밍이요, 정말 잔인합니다. 진실이 사람을 찢는 순간 목숨도 사람을 찢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고성이는 그 결과를 듣자마자 웃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그래, 내가 원하던 그림이 나왔네 같은 웃음. 고성이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유라야 이제 너희 사랑 끝났네. 지은호는 고성이를 노려봅니다. 눈물 나는데요. 눈물보다 분노가 더 커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거 조작일 수도 있어요. 고성이가 웃습니다. 조작이면 뭐. 세상은 결과만 믿어. 박진석이 고성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박진석 눈빛이요. 이제 정리 눈빛입니다. 내가 이걸 꾸민 거냐? 고성이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꾸몄든 아니든 결과는 나왔잖아. 박진석은 고성이를 죽일 듯이 바라봅니다. 근데 박진석은 여기서 손을 못 댑니다.
경찰이 있고 기자가 있고 체면이 걸려 있으니까요. 박진석은 대신 더 잔인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고성희, 너 이제 진짜 끝이야. 고성희가 웃습니다. 끝? 끝은 내가 정해. 지은호는 결과지를 손에 쥔 채로 병실 쪽으로 뛰어가려 합니다. 왜냐면 이지혁이 지금 쓰러지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지혁에게 이걸 말하면 이지혁이 정신적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지은호는 그 갈림길에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한우진이 지은호를 붙잡습니다. 가지마. 지은호가 울부짖습니다. 놓으세요.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지금 들어가서 이 결과 말하면 그 남자 진짜 끝나. 지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럼 숨길 거예요? 선배한테? 한우진이 잠깐 멈칫합니다. 숨기는 건 통제고 통제는 엄마 닮았다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도 한우진은 말합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늦추는 거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타이밍? 그럼 언제? 한우진이 낮게 말합니다. 그 남자가 숨을 쉬는 게 안정된 뒤에. 지은호가 울며 말합니다. 그때도 선배는 나를. 지은호는 말을 못 잇습니다. 선배는 나를 혐오할지도 몰라라는 말이 목에 걸려요. 수빈이 지은호 손을 잡습니다. 수빈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림은 무서움이죠. 근데 수빈은 말합니다. 언니 오빠는 언니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어떻게 알아? 수빈이 울면서 말해요. 오빠가 마지막에 언니한테 뭘 했는지 기억나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스스로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미 오빠도 상상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결과를. 수빈 말이 맞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어느 정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남겼던 거죠. 지은호는 그 말에 더 울어요. 이지혁이 이미 준비했을지도 모르는 최악. 그 준비가 사랑의 준비가 아니라 이별의 준비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아파서요. 그때 의사가 뛰어나옵니다. 환자분 다시 불안정합니다. 보호자분들. 수빈이 달려가려는데 의사가 막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수빈이 울부짖습니다. 오빠잖아요. 오빠. 의사는 단호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사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이식 정말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또 그 말입니다. 고성희도 박진석도 장수도 의사도 모두 시간 없다를 말해요. 시간이 없다는 말이요. 결국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지혁이 아주 힘겹게 밖으로 나옵니다. 몸이 휘청거리고 얼굴이 하얗고 숨이 가쁜데요.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이지혁은 모두를 한 번에 봅니다. 그리고 지은호 손에 들린 결과지를 봅니다.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나왔구나. 지은호가 숨이 멎습니다. 이지혁이 한 걸음 다가오려다가 비틀립니다. 수빈이 울면서 붙잡습니다. 오빠 왜 나왔어? 이지혁은 수빈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힘이 없어서 손이 떨어집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파요. 수빈은 오빠 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같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말해. 지은호가 울먹이며 고개를 젓습니다. 선배 지금은. 이지혁이 이를 악물고 말해요. 지금 아니면 누가 또 조작해. 말해. 이지혁은요, 끝까지 자기 방식입니다. 진실은 지금 맞아야 한다. 그게 이지혁이 사는 방식이었죠.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들고 이지혁에게 보여주려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접힙니다. 이지혁이 그 종이를 잡습니다. 잡는 손이 떨리는데요. 이 떨림은 병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이지혁이 종이를 읽는 순간 표정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이지혁은 처음엔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에요. 사람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이상철 지은호 친자.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이지혁은 종이를 더 읽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올 듯 숨을 뱉습니다. 아.
그 숨이요, 웃음이 아니라 찢어진 숨입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들고 이상철을 봅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눈물이 고인 채로 말합니다. 지혁아.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지혁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뭘 했다는 건지 확정하기도 전에 결과는 이미 확정처럼 들리거든요. 이상철은 울며 말합니다. 나도 몰랐다. 그 말이요, 더 잔인합니다. 몰랐다면 더 무섭습니다. 인생이 우연으로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구나 싶어서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 눈은 눈물로 젖어 있는데요. 그 눈 안에 미안해가 가득합니다. 지은호는 미안할 죄가 없는데도 사랑 때문에 미안해해요.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너 알았어? 지은호가 울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나도 방금. 이지혁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이지혁이 말을 못 잇습니다. 우리 끝이야라는 말이 나오려다가 목에 걸린 거죠. 그 말을 하면 진짜 끝이 되니까요. 그때 수빈이 울부짖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조작일 수도 있잖아. 오빠, 우리 다시 하면 되잖아. 수빈 말이 맞습니다. 샘플이 2개였고 누가 손댔다고 했으니까요. 조작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지혁은요, 이 순간에도 조작 여부보다 지은호가 다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지혁이 수빈을 보며 말합니다. 수빈아. 수빈이 울면서 말합니다. 오빠, 나나 오빠 죽는 거 싫어. 근데 오빠가 이런 걸로 죽는 건 더 싫어. 수빈은 이제 울면서도 판단합니다. 그게 너무 슬퍼요. 어린애가 울면서 판단하는 순간 그 애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됩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들고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끝, 내가 정할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은호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지혁이 끝을 말하면요, 그 끝은 늘 극단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끝, 내가 정할게라고 말하면 그건 종종 내가 사라질게로 이어집니다. 지은호가 울부짖습니다. 선배. 그런 말 하지 마요. 끝을 왜 선배가 정해요? 우리 같이.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합니다. 같이? 너 나 때문에 더 더러워지지 마. 지은호가 울면서 말해요. 더러워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선배가 살아야죠. 이지혁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요, 너무 슬퍼서 사람을 죽입니다. 너 아직도 그렇게 말하네.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으려다가 손을 내립니다. 잡으면 더 잔인해질 것 같아서요. 잡으면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사랑이 죄가 될 때의 지옥입니다. 그 순간 경찰이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고성애 씨, 문서 불법 취득 및 협박 혐의로. 고성희가 웃습니다. 협박? 내가 한 건 협상인데요. 경찰이 고성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박진석을 보며 말해요. 박진석, 너 진짜 무서운 거 보여줄까?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고성희가 종이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쌍둥이 출생 확인서 같은 문서가 있었고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출생아 1 박진석, 출생아 2 이상철, 보호자 서명 모친. 그리고 그 모친 이름이 모든 사람을 얼게 만듭니다. 그 이름은 이미 죽었다고 알려졌던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박진석도 이상철도 고성희도 그 이름 앞에서 표정이 무너집니다.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지은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연결됩니다. 26년 전 병원, 서류, 바꿔치기 그리고 지금의 조작. 고성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 사람 살아있어. 박진석이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 입 다물어. 고성희가 비웃습니다. 다물어? 이제 못 다물지. 왜냐면 그 사람도 곧 나타날 거거든.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원 로비 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또각또각. 느리고 단정한 구두 소리. 사람들이 돌아보는데요. 그 순간 이지혁이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합니다. 그 소리.
이지혁 눈이 흔들립니다. 어릴 때 들었던 소리. 그리고 로비에서 나타난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낯선데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해요. 박진석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상철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요. 그 여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진석아. 그 한마디에 병원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박진석이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옆에서 웃습니다. 그래. 진짜 어머니. 지은호는 그 순간 숨이 멎습니다. 이 판의 원점이 돌아왔어요. 26년 전에 만든 사람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그 여자를 보며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내 끝도 당신이 정한 거였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지혁은 다시 휘청입니다. 지은호가 달려가 잡으려는데 손이 닿기 전에 이지혁이 무릎을 꿇습니다. 수빈이 비명을 지릅니다. 오빠. 지은호는 울부짖습니다. 선배. 고성이는 웃고 박진석은 얼어붙고 이상철은 무너지고 한우진은 난 누구야라는 눈빛으로 미쳐가고 그 가운데서 새로 나타난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 한 문장이요 사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언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판을 잡겠다는 선언.